체온세제, 맞는 체온세제, 물을 이용하여 세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합성세제에서 가장 세탁이 잘 되었으며 시중의 체온세제와 맞는 체온세제에서도 물에 비해 세탁이 가장 잘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발표한 친구들 대단하죠. 세제를 만들었어요. 세제를 만들었는데 그 세제의 적합성, 타당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적합성, 타당성, 세제가 막걸리로 만든 세제가 제대로 세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선생님은 분명히 워스트에 넣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세제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탐구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내가 이걸 새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제작해서 실험을 하실 때는 이게 정말 완벽에 가깝진 않더라도 가능한 실험이라는 걸 꼭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실험한 과정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세제를 이용한 식물 키우기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자유탐구할 주제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었는데 스스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때 선생님이 가끔 얘기해 주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 가지로 식물을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크기가 비슷한 국화 4개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크기가 비슷한 국화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려는 실험은 물에서 자랄 때, 세제를 넣고 자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 비교를 하는 건데 국화 자체가 하나는 시들시들하고 조그매요. 하나는 되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생기겠죠.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국화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국화에 물, 천연세제, 직접 만든 막걸리 세제를 넣고 합성세제를 각각 넣어주는데 세제 100, 물 100씩 이렇게 해서 넣어준다. 주기적으로 주고 6시간마다 주기적으로 관찰을 한다. 이렇게 쭉 관찰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세제를 넣은 쪽의 국화들이 물을 넣은 쪽의 국화보다 뭔가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것 같죠? 그 결과는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과 좀 알려주세요. 시중의 체온세제와 맞는 체온세제에서 국화는 24시간이 지났을 때 줄기가 약간 시들었으며 스낵 잎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성세제에서는 24시간이 지났을 때 줄기가 약간 말라가고 약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에도 10일 후에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실험 말고도요, 이거 국화에다가 세제를 주어서 국화가 자라는 정도를 확인한 실험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돼지 껍데기 실험 있었죠? 돼지 껍데기하고요, 우렁이를 그 세제통에 넣고 키웠습니다. 아, 우렁이 되게 괴로웠겠다. 물, 세제에다가 집어넣고 키웠는데 그 결과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 결과 발표해 주세요. 시중의 체온세제와 맞는 체온세제에서 24시간이 지난 돼지 껍데기는 지방이 많이 물러졌고 약간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합성세제에서는 24시간이 지났을 때 돼지 껍데기의 표면이 완전히 탈색되었고 지방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는 시중의 체온세제에서 24시간이 지났을 때 한 마리의 우렁이가 죽었고 합성세제에서 18시간이 지났을 때 두 마리의 우렁이가 모두 죽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살짝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다니라는 생각 드시죠? 우리 친구들 나이쯤 되면 선생님이 알기로 그 아토피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합성세제를 쓰지 않죠. 더 심해질까 봐. 네, 우리도 이 합성세제를 계속 사용하면 뭔가 피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세제를 사용할 때 아마 어머님들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많이 헹구세요. 헹굼을 많이 해서 세제를 많이 빼려고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거 살짝 알아두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마쳤는데요.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실험을 더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합성세제 성분은 무엇이 있을까? 성분을 직접 조사를 했어요. 분명히 성분 조사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생물 실험의 탐구 결과 세제 중 합성세제가 생물들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제는 여러 성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세제 중 어떤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 세제를 이용해 세탁을 하다 보면은 세제가 피부에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과연 어떤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깊이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은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앞에 실험 과정에 나와 있던 우렁이를 키우는 실험, 국화를 키우는 실험, 돼지 껍데기 실험에서만 그쳤다면 심심한 자유탐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성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어 라고 조사를 했죠. 그냥 성분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돼지 껍데기에 올려놓고 얼만큼의 흡수를 가지는가,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말도 꼬이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들었던 건 크로마토그래피죠.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종류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뭔지 궁금하시죠? 살짝 물어보도록 할게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반 크로마토그래피와 달리 고정상은 고체이고 이동상은 기체입니다. 그 원리는 컬럼이라는 관 속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흡착시킨 다음 수소나 헬륨 등의 캐리어 기체를 통과시켜서 분석하게 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듣기만 해도 뭔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요. 우리 친구들이 하기에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종이에 점 찍어서 하는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또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 가지 특이한 특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직접 하지를 못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되게 복잡하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헤드 스페이드 샘플러라는 걸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뭔지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 좀 해주실게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고체 물질을 그대로 넣으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속 컬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헤드스페이스 샘플러에서